어느 날 갑자기 한 여자를 찾아온 미모의 여성.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의 과거는 레즈비언 커플? 안녕하세요, 윤소라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0화. 이번에는 멜라니의 엑스걸프렌드의 출연. 그 사이에 감춰져 있던 멜라니의 야망을 살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거의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든 전쟁이 끝나고 멜라니와 스칼렛이 있던 테라에 손님이 하나 찾아오죠. 바로 동네 친구인 캐슬린 캘버트인데요. 캐슬린 캘버트라고? 그런 캐릭터도 있었나 싶으시겠지만 조연으로서 빠질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죠. 작품 초반 파티장에서 스칼렛과 계단을 오르며 레트 버틀에 대한 신상 정보를 투하하는 바로 그 친구입니다. 레트에 대해 말하는 걸 보면 캐슬린은 오직 팩트로만 승부하는 잡상식인인데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캐슬린을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로 알고 있죠. 그리고 캐슬린은 여성 혐오자인 스칼렛과도 이상하게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스칼렛은 바보라서 그런가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않죠. 스칼렛은 뭐 늘 그러든가 말든가입니다. 어쨌든 캐슬린은 소설의 설명에 따르면 그 지역에서 스칼렛 다음 가는 미인으로 역시 노예 농장주의 딸 부잣집 아가씨죠. 그런데 이 부잣집 아가씨의 집은 전쟁으로 망했습니다. 재산은 분해되고 집안의 남자들은 죽고 계모는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캐슬린은 자기 농장 노예 감독이었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노예 감독관들은 문제가 있는 직업이죠. 흑인들은 본래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놨으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프리시처럼 타협을 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노예는 물건이기에 건강을 지켜줘야 하고 물건이기에 금전적인 대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건에게는 명예도 없으니 명예로 유혹할 수도 없죠. 노예 농장이 흑인을 통제하는 유일한 수단은 결국 학대였습니다. 사람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학대자에게 복종하곤 하니까요. 그런데 주인이 직접 학대를 하진 않습니다. 한국군도 그렇잖아요. 병장이나 대대장이 내무 부조리를 저지르진 않아요. 학대자가 되는 건 중간 레벨, 이를테면 상병이나 중사죠. 노예 농장의 중간 관리직, 즉 학대자는 노예 감독관이었습니다. 당시 노예 감독관들은 노예들을 매일 고문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이런 학대는 습관이 되고 결국 멀쩡했던 사람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노예 농장주의 성격 문제는 캐슬린의 입장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부잣집 아가씨가 밑에 급과 결혼한다는 점은 그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문제죠. 스칼렛은 이런 문제의 이면을 굳이 보려 하지 않고 소설 역시 스칼렛의 눈높이에 맞춰서 뭐 남자가 정말 없으면 굳이 그렇게라도 결혼해야 라고 독자들이 언뜻 생각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멜라니는 스칼렛의 평면적인 시선을 초월하는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깊게, 더 깊게. 캐슬린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스칼렛은 단지 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캐슬린이 돌연 멜라니를 아래로 노려보더니 낮고 사나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네가 울면 멜리, 난 참을 수 없어. 죽어버릴 거야. 등자에는 조잡한 수제 신발을 신은 발이 걸렸다. 그 발을 멜라니는 머리를 푹 숙인 채로 아무 말도 없이 어루만질 뿐이었다. 만지지도 마. 그것도 못 참아. 멜라니는 손을 내리고 여전히 올려보지 않았다. 왜 캐서린은 발을 만지는 걸 못 참겠다고 할까요? 첫째, 그것이 좀 민감한 부위고, 둘째, 캐슬린과 단둘이 있을 때 멜라니가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 비슷한 대목이 또 영화 아가씨에 있지 않겠어요? 결혼 얘기를 다 끝낸 캐슬린이 작별을 고합니다. 이제 가야겠어. 멜라니가 고개를 들어 캐슬린의 모진 눈과 마주했다. 멜라니의 눈썹에 선명하게 눈물이 어렸다. 멜라니의 눈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앞에 둔 캐슬린의 일그러진 입술은 울지 않으려는 용감한 아이의 웃음을 지었다. 이 심각한 순간에 스칼렛은 저렇게 잘 나가던 애가 감독관이랑 결혼하다니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소설의 문장들을 계속 읽어보죠. 캐슬린이 허리를 굽히고 멜라니는 발을 들었다.
그들은 키스했다. 그리고 캐슬린은 아니 저기 잠깐만요. 아니 물론 온갖 분위기란 분위기는 다 잡으면서 둘이 키스를 했다고 반드시 서로 사귀는 사이였었다는 뭐 그런 단정은 할 수 없겠죠. 그냥 영국인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볼만 대고 일명 소셜 키스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성들끼리는 아무래도 동성 간의 스킨십에 관대하니 말이죠. 이를테면 팔짱을 낀다거나. 자, 여기서 권위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영화에서 멜라니와 관련하여 원작에 없는 이성의 착즙이 나오면은 그것은 제작자들이 느끼는 일종의 불안감의 표현입니다. 가령 찰스의 칼을 보고 느끼는 불안감, 애슐리에게 적개심을 놓고 보이는 불안감, 결혼 따윈 알게 몰아매서 느끼는 불안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장면도 소설에서는 전혀 없는 영화의 장면이란 말이죠. 그런데 캐슬린 멜라니의 키스와 완전히 똑같아요. 결론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이 양반들은 캐슬린 멜라니를 보고 에임 맞네, 100%임 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캐슬린을 바라보며 멜라니는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런 멜라니를 보는 스칼렛의 반응은 왜 얘는 이렇게까지 자비심을 발휘하지? 였고요. 스칼렛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독자는 이내 키스씬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되죠. 멜리, 쟤 미친 걸까? 너도 알겠다시피 그 남자랑 사랑에 빠졌을 리도 없고 사랑... 스칼렛, 그런 끔찍한 말은 꺼내지도 마. 불쌍한 캐슬린, 불쌍한 케이드. 케이드는 캐슬린의 남자 형제인데 부상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멜라니의 말을 들어보면 이 남매와 멜라니 셋이서 그들만의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스칼렛조차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죠. 멜라니가 늘 자신보다 돌아가는 상황들을 더 잘 알고 있는 것만 같아 스칼렛은 약에 올랐다. 하지만 스칼렛은 이 상황에서 여자가 결혼을 안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는 생각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스칼렛은 멜라니에게 말합니다. 예, 내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지만 정 결혼할 사람이 마땅치 않더라도 여자들은 누구하고든 결혼해야 하는 거야. 너는 아직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구나 스러운 말투가 살짝 웃기죠. 여담이지만 멜라니가 스칼렛보다 대략 1살 많습니다. 그의 멜라니는 이렇게 외치죠. 결혼할 필요 없어. 독신녀가 되는 건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피티 고모를 봐. 차라리 캐서린이 죽는 게 낫겠어. 케이드도 똑같은 생각일 거야. 이런 길버튼에는 끝장이야. 생각해봐. 캐슬린의... 아니, 그들의 아이가 무엇이 될지. 스칼렛, 포크에게 안장을 준비시켜서 네가 뒤쫓아가서 그래서 캐슬린한테 우리랑 같이 살자고 그러자. 멜라니의 본심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르면 여성은 적어도 어떤 여성들은 결혼을 할 필요도 굳이 아이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대화는 여자들끼리 같이 사는 것이고요. 물론 멜라니는 스칼렛과 내심 결혼하고 싶어하고 둘만의 아이를 가졌으면 하고 생각합니다만 스칼렛이 이성애에 자라는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1865년의 시점에서는 너무 먼 미래 얘기죠. 하지만 취미가 연애고 특기가 결혼인 골수 헤테로 스칼렛에게 멜라니가 제시하는 대안 공동체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스칼렛은 비협조적으로 반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자존심이 센 애가 우리한테 얹혀 살려고 그러겠니? 스칼렛은 별 생각 없이 던진 자존심이었겠지만 멜라니는 의외로 수긍해버리죠. 그리고 심란한 표정으로 멀어지는 먼지 구름을 바라봅니다. 뭔가 전곡을 찌르는 과거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으로 캐슬린 멜라니 커플이 전에 왜 깨졌는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너는 매사에 독단적이야. 항상 네 말만 올리? 네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 그래, 중요하다. 뭐 어쩔래? 뭐. 이렇게 멜라니의 레즈 공화국 건설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